가족을 먹여 살렸던 고마웠던 일 때문에 평생 자부심이었던 그 일을 이제 세상의 누구보다 아프게 증언하고 있는 한 사람. 알지, 이 저기 하고 인터뷰하고 이 뭐 왔다 가봐야 이 양반 왔다 가봐야 아무나 효과도 없었는데 뭐. 유엔에서 그냥 그때 유엔에서 몇 년 전에 왔다 갔어요? 한 5년 됐나? 5년이요? 그때 뭐 물어보고 갔어요 유엔에서 와서? 뭐 사진은 뭐 누군데 막가 모르는 사람이잖아. 난 이거 숨이 차가지고 조금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근데 커피라도 한 잔 탈까? 이분이 왜 왔다 갔느냐 이거 알라고 온 게. 네네. 그래 통역관이 둘이 왔더라고. 여자들 통역관이. 내가 하는 얘기를 이 사람이 다 받아 적더라고. 그 사실 얘기는 옛날에 박정희 때 먹고 살기가 어려울 때 아니냐고. 그때 세멘트 공장에 동네 우리 마을에 들어온다고 그러길래 나 좋아했다. 벌어먹기 위해서 좋아했다. 먼지 나는 건 그런 거는 생각지도 않고 우선 벌어먹는 게 첫째 아니야. 그래 세멘트 공장에 착공하면서부터 내가 가서 일을 하고 벌어가지고 식구들 먹이 살리고 또 새마을 운동 벌어지면은 막 노래소리가 나오면 신이 나가지고 힘든 줄 모르고 일을 할 때란 말이야 그때. 그래가지고 세멘트 공장이 중공을 대고 기계가 돌아가고 보니까 먼지가 말도 못하게 나네. 그래도 박정희가 그때 중공할 적에 와가지고 먼지가 잠시 동안 날 테니까 주민들은 좀 참아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 박정희가. 그 잠시라고 하니까 얼마 안 가겠지. 나 이래 생각을 한 거야. 근데 그놈의 잠시가 지금까지요. 그 이런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병이 오고 나만 이런 병이 온 게 아니라 우리 동네 사람들이 뭐 반수 이상이 이런 호흡곤란이 오늘 이 COP 환자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많다. 이런 할아버지의 고통이 기막히게도 대물림되듯 여전히 그 잿빛 하늘에 짓눌려 오늘을 사는 사람들. 체육관에 운동하러 왔다가 우리 그 먼저 앞서 나간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빨리 나와보라고. 그러니까 나와 보니까 지금 저쪽 바라보이는 그 짝 정면에 왜 시커멓게 그냥 덮어가지고 쏟아지더라고. 지금 이거는 지금 시멘트 가루예요. 시멘트. 이게 시멘트예요. 이거는. 요 보시면 세멘트 가루잖아요. 시멘트. 이게 뭐 이거 넣어서 우리가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여기 문 대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세멘트 가루가 이렇게 떨어지면 이걸 어떻게 끌고 나갑니까 이거? 오늘은 지난 60여 년 동안 찬란한 잿빛 신화에 가려져 있던 그곳, 그 그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멘트 공장을 품은 곳이라면 올해를 시작하는 심정이 무척이나 답답했을 듯합니다. 시멘트 생산시설이 몰려있는 충북, 강원, 전남 등 13개 지자체의 그야말로 수건이었던 시멘트 지역자원 시설세. 이른바 시멘트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작업이 해가 바뀐 지금도 여전히 국회에서 끝모를 표류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을 과세해 시멘트 생산지역 환경 오염을 줄이고 피해 주민 보상에 쓰겠다는 시멘트세. 하지만 3년의 기다림과 수많은 노력들이 무색하게 곧 끝나는 20대 국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아쉬운 상황은 어쩌면 조금은 예상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든 적든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반길 리 없는 시멘트 업계의 극심한 반발과 일부 의원의 반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선 왜 이렇게 쉽지 않은 세금이 꼭 필요하다 말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저희는 잿빛 신화에 가려져 있던 그 암울한 그늘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제보하신 분인가요? 제보하신 분이세요? 아 여기 이장님이고. 네. 여기 이장님이세요? 제보하신 분이세요? 예. 보여줄 것이 있다는 이곳은 20여 년 전 시멘트 공장 때문에 마을 전체가 집단 이주를 했다는 안동리.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직 마을엔 10여 가구가 살고 있다는데요. 여기 이 차인데요. 이 차예요? 예, 이게 저희 집이에요. 원래 참 여기서 뭐 이거 세차해가지고 며칠 만에 이게 이렇게 된 게. 세차해갖고 여기 한 15일 정도, 한 3일 되니까 아마 이래 됐어요. 3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세차를 해서 3일 돼서 이렇게 돼갖고 내가 세멘트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먼지가 이렇게 오니까 좀 와 봐라. 그래 세멘트에서 와가지고 이거 담당이 와서 하는 소리가 세차를 해주겠다. 그 염산으로 닦으면 된다 그러더라고. 나 염산 갖고 안 된다. 염산으로 닦으면은 녹이나 붓이 되니까 안 되니까 제대로 해달라 그랬더니 이 화물차를 하나 가져가서 했어요. 세차를 해왔는데 그 당시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요새 써보니까 화물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뭐 지금 끓긴 데도 있고 끓긴 데도 녹이 다 나서 대로 뻘개요. 농토가 있는 탓에 이사를 가고도 다시 찾아온다는 안동리 주민들. 그런 그들이 타고 온 차에 오늘도 이렇게 말썽이 났습니다. 세차를 해서 될 일이 아닌데 이게 사실은 이게 언제까지 이걸 담당인데요. 하늘 이런 전쟁을 해야 돼 언제까지? 지금 저 집도 저 먼지가 안 지니까 저렇게 덮어 씌워놨어요 지금 저. 먼지 때문에 저렇게 덮으신 그렇죠. 먼지 때문에 우리 이런 걸 보고서는 아 얼마나 저렇게까지 싸매놨어? 아니 이거 하얀 차도 지금 하얀 게 아니고 그만 이상하게 돼버리니까 어떻게하면 이렇게 덮어 씌워놨겠어요 이거. 이게 먼지 때문에 덮으신 예예 먼지 때문에 이렇게 덮어놓은 거지 이거. 먼지가 안 지니까 이렇게. 이 사람은 그래도 이거 뭐 그렇다고 어떻게 매일 이걸 뭐 덮었다 열었다 그러지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이렇게 먼지가 수십 년을 이어온 시멘트와의 악연. 그 질긴 인연은 그저 고향을 잃은 실향의 슬픔만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게 집진이 안 되는 걸로 봐야지. 저렇다면 집진이 안 돼. 저게 나오질 말아야 되거든요. 저게 크랭카 저렇게 크림카 치장인데 저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게 키름마다 다 하나씩 있는 거거든. 6개가면 6개가 있는 거란 말이야. 저기서 뿜어져 나오는 게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거예요, 저게. 저 양이. 저건 꿀뚝이 아닌데. 저건 굴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장에서 나는 이렇게 힘차게 뿜어져 나오는 먼지 앞에 매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농사 걱정. 시멘트 먼지가 쌓이는 땅을 버릴 수도, 그렇다고 농사를 지울 수도 없는 탓인데요. 비가 와도 씻기지도 않잖아요. 아니, 비 오면 점점 더 굳어져가지고 더 탁해지죠. 차도 그래서 지금 차량을 못 쓰는 이유도 비가 오고 눈이 오니까 그만 씻기는 게 아니라 더 굳어져 버렸죠. 완전 공고리가 돼버렸어요. 공고리가. 오늘 보시다시피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살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이런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또 남한테 판다는 것도 그렇고 먹는다는 것 자체가 좀 솔직히 좀 안 됐죠. 한마디로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해야 되고 그럴 실정이에요. 실제로 곡식 한 포기조차 제대로 키울 수 없게 된 땅. 완전히 저걸 뭐 시커먼 터널을 지나간다고 봐야지 저기서 곡식을 기른다는 것은 좀 불가능이죠. 지금 하우스 안이 저렇게 검은 거예요? 예, 하우스 안이 제일 검고 지금 하우스 걷어냈잖아요. 오직하면 하우스 걷어낸 이유가 그늘이 지니까 나무조차 낙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햇빛이 못 들어가는 거지. 예. 낙진 때문에. 이대로 대대로 이어온 농사꾼의 삶마저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시멘트로 인해 고향을 잃었던 그들이기에 이 슬픈 걱정이 그저 기우로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먼지가 안 닦인데. 닦아도 닦아지지가 않는 이 독한 시멘트 먼지 아래서 평생을 사셨답니다. 그 덕분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건강을 잃었다는 노부부.
가래야. 다리요? 이거 가래. 이거 가래야. 이거는 감기야. 기침약이잖아 이게. 고향에 들어선 시멘트 공장의 털을 직접 닦고 25년 동안 일까지 했었다는 할아버지 곁에 남은 건 이제 수많은 약봉지뿐. 할아버지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 불리는 COPD 환자입니다. 그냥 아유 숨이 얘기하는 것도 숨이 차. 이게 나는 초창기부터 그 먼지 제일 많이 나는 데서 일을 해가지고 먼지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이 나요. 초창기에는 세면이 나오면 싫어야 되는데 회사에서 마스크 같은 걸 줄 생각도 안 하고 또 우리는 벌어 일을 해야 먹고 사니까 그저 먹고 사는 데만 신경을 썼지. 이 먼지는 그렇게 나쁠 줄은 몰랐어. 참 말도 못하게 고생했어. 그 어머니도 혹시 폐가 안 좋으세요? 아이고 안 좋지. 응? 의사들도 숨차고 나하고 똑같아. 어머니도 아버지랑 증세가 똑같아요? 좋질 않아요. 이건 내가 얘기를 안 해줬지. 강원대학교 우리가 1년에 2번을 가. 이게. 아버님도 어머님도 같이 가요? 같이 이거 하나는 내 거고 우리 식구가 연손 내잖아. 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시멘트 공장에서 단 한 번도 일한 적이 없다는, 그저 그 곁에서만 살기만 했다는 할머니 역시 할아버지와 똑같은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머니는 처음에 놀라셨겠어요. 저기 시멘트 회사에서 일한 적도 없는데 걸려서. 안 했어요. 응? 그냥 집에서 밥만 해 먹는 거지 뭐. 이제는 놀라셨겠어 근데. 예? 놀라셨겠어. 처음에 놀라셨을 거라고. 예. 왜냐면은 공장에도 안 다니는데 여기서 산다는 거 갖고만으로도 걸렸으니까. 여기서 살았지 뭐 그냥. 이게 처음에 충북대학교에서 와가지고 검진할 적에는 요 7개월하게 한 80명 됐어. 그래도 요새는 숫자가. 좀 덜 나와요. 나 같은 아이고, 환자가 한 80명 그전에는 말도 나왔는데 못했어. 이 한 10년 흐르다 보니까 다 죽고 이제 한 30명 남았어. 7개월하게 30명 남고 그게 많이 죽었지 뭐. 나 같은 사람도 내년에 죽을는지 뭐 얼마 못 가. 떠들기만 해 떠들지. 죽으면 끝나는 게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은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자꾸 해주고 싶은 생각 그 얘기밖에 없어. 왜냐? 다 알아야 되니까 자꾸. 사람이 모르는 것보다 알아야지 그 사람들도 내 얘기 듣고 또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도 있고. 이 세멘트 공장 안 없어지잖아. 있는 동안에 이런 우리 같은 피해자가 자꾸 생겨. 당신들처럼 몰라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더는 생기지 않아야 했습니다. 때문에 세상의 그 해로움을 알리는 증언자로 할아버지는 유해는 물론 그 쉽지 않다는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박했던 싸움은 매번 계란으로 바위치기로 끝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소송은 패했으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너 이제 졌으니까 소송하려고 해서 들어간 여기 손해가 많으니까 손해배상을 물어라. 그러니까 이게 서울지방법원에서 누가 얼마 한 60명 되는데
그 손해배상 물어주라는 이렇다면 막말로 말하면 빨간 딱지가 막 날아오는 게야. 집집마다. 아버님 집에도 날라왔어요 그게? 아이 우리도 몇 번 받았지. 그러니까 이 배짱 약한 사람 아무 그런 거 안 받아본 사람들은 그런 거 받으니까 벌벌 떠는 게야. 법원에서 나눠왔으니까 어떤 사람은 막 까물치고 이랬어. 돈은 많지 않지만은 나 같은 사람은 이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두 사람 다 걸리시니까 한 300만 원 물어줘야 돼. 할아버지와 같이 시멘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치료는 나라에서 맡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부에서는 시멘트 피해를 인정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법원에서만큼은 입장이 정반대. 그렇게 서로의 입장이 혼란스러운 사이 뒤에 와봐. 이들을 향한 시멘트의 위협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이 스레티지 요거 봐. 네. 저 위에 있는 거요? 스레트 위에 스레트가 하나 더 생겼어. 아 저게 슬리트가 벗겨진 게 아니라 먼지가 저렇게 쌓여서 저렇게 된 거예요? 먼지가 쌓여가지고. 저게 슬리트가 아니에요 그럼? 먼지가 쌓여서 저렇게 된 거예요 저게? 자석을 뒤집으면 자석에 붙어. 여기에 이저 빠가지고 자석 뒤집으면. 이 주금속이 여기 많이 들어서 이 먼지 이 뭉친 거에 그 먼지니까 세멘트 먼지니까 하얀 거 아니야. 이거 세 사람이 와서 딱딱딱딱 못 닦고. 저 밑에만 닦여져 있는데 밑에 떡을 위에 높은 데 못 닦고. 저게 딱딱딱딱 못 닦은 게 저거예요? 그래서 하루 한 번 나오고는 다시 사람이 안 나와. 그럼 태양광이 이제 더 이상은 저거 작동도 안 되겠어요 저러면? 응? 태양광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겠어요? 기능이 안 되지. 기능이 안 되겠어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이게 음식을 담아놓은 게 이게 이 정도가 된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런 거. 이게 심각한 거지. 여기에 태양광도 보셔. 저게 저희 태양광인데 태양광 색이 어때요? 밝잖아요? 근데 지금 저게 뭐예요? 위에 비닐에 하나 씌워놓은 거 같잖아요. 저게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는데 전기요금이 태양광 하기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시멘트 공장의 시설이 좋아졌다고 하는 요즘인데 이 세면가루가 뭉친 거구나. 어찌된 일인지 시멘트로 인한 고통이 점점 더한 것만 같아 걱정이라는 주민들. 마을로 날아오는 시멘트의 정체가 예전과는 많이 바뀐 것 같다는데요. 나 있을 적에는 내가 92년도 퇴직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먼지가 말도 못했어. 근데 이게 쓰레기를 태워가지고 세멘트를 만들잖아 지금. 근데 이 쓰레기 태우는 먼지는 이게 스티로폼 같은 게 들어가서 그런지 이제 탁 떨어지면 안 떨어져. 또 차 유리에 내 차를 몰고 다니지만 차 유리 닦으려면 안 닦여.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시멘트는 물로 씻으면 그냥 내려가잖아요. 어? 그냥 시멘트 가루는 물로 씻으면 내려가잖아요. 그전에는 물로 씻으면 들어갔지. 이제는 물로 못 닦아. 부쩍 예사롭지 않아진 요즘의 시멘트는 사람들에게 더 큰 두려움이 됐습니다. 때문에 이곳 주민들은 대책위까지 꾸리고 그 정체를 찾아 나서기까지 했는데요. 처음에는 우리는 몰랐어요. 지나면서 보니까 이상한 냄새가 자꾸 나는 거예요. 또 우리뿐만이 아니고 주변에서도 그런 자꾸 뭐 얘기가 좀 오가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제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이게 폐기물을 이제 소각을 한다는 이제 얘기를 이제 우리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폐기물 소각할 때에는 그냥 그냥 그렇게 생활 그 쓰레기나
이런 그 인체 해로운 뭐 플라스틱이라든가 아니면 뭐 온이 냄새 많이 나는 거 이런 게 들어오려고는 상상을 못했죠. 폐기물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처리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정부에서 이거를 재활용이라는 그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시멘트 공장에다가 그 돈을 받고 소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멘트 공장에서는 돈이 되는 사업이라니까 또 정부에서는 시멘트 값을 억압을 해서 올리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얼마나 그 폐기물 쪽에 그 고마움을 가졌겠어요. 그렇게 해줬으니까. 그때부터는 계속 폐기물을 이제 떼기 시작을 해서 그게 결국은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되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말로 해서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막을 길이 없으니까 우리 주민들끼리 이거를 우리가 대책위를 하나 구성을 해서 이거를 우리 여기에 대한 어떤 대처를 한번 해보자. 3년 전부터 활동했다는 주민들은 자신들의 싸움도 지난 수십 년간 해왔던 사람들의 싸움처럼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든 싸움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이 땅의 잿빛 신화를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으로 써내려 갈 수 없다는 그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땅속에 묻어야 할 쓰레기를 태워주니까 소각을 해주니까 우선 이제 그게 고마울 수도 있는데 근데 현지 주민들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여기에 산다는 것 때문에 이 고통을 언제까지 감내해야 되는 건 이건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시멘트 공장들이 그런 시설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마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이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차라리 조금씩 세금을 내 갖고 그 세금으로 그런 시설도 바꾸고 또 피해보는 주민들에게 환경 차원에서 뭐 보상도 해주고 그렇게 하자는 뜻에서 지금 이제 그 시멘트 생산과 연관된 그런 어떤 세금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데 이것도 뭐 결국 금년에 성공이 안 된 것 같아요. 어쩌면 그저 돈 1,000원의 세금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멘트 공장을 품은 대가로 오랫동안 받은 고통에 대한 진심 어린 위로, 그리고 내내 지역 속에서 불편했던 시멘트 공장이 진정 함께 잘 사는 길을 찾을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을지도 모를 일.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2016년 발의된 시멘트세 법안은 20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됩니다. 근데 저 먼저는 보니까 시멘트 세금 이거 법안 처리되도록 빨리 해달라고 이 촉구하는 거 촉구하는 그게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 얘기가 나오는데 뭐 그게 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물론 금년 내로 이게 뭐 통과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통과만 되면은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시멘트 업체에서 하는 얘기는 뭐 여러 가지 원가 부담도 많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역의 환경 개선에 특별히 지역별로 돈을 좀 쓰겠다. 그 세금을 안 내더라도 하는 거니까 어떤 방식이 되더라도 그런 어떤 뜻을 정확하게 갖고 환경 개선에 힘써준다 그러면 제도의 마련은 뭐 금년에 안 되면 또 필요한 때 가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중요한 거는 당장 지금 세제가 확정됐다 안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일이 제대로 실천되고 이루어지면 좋겠다. 한 가정을 그리고 한 마을을 그렇게 나라를 배부르게 했던 시멘트 공장의 공을 이제와 모른 척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저 배부른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지난 수십 년 동안 뼈저린 고통을 통해 배워왔던 우리 때문에 이제 너무나도 잘 알게 됐습니다. 아무리 찬란한 잿빛 신화도 아프고 어두운 그늘 위에 쌓아 올려졌다면 그저 허망한 것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할머니 기침을 많이 하잖아요. 기침. 야, 기침이 많이 나요. 난 기관지가 안 좋아졌어요. 기침이 많이 나요. 기침이 많이 나요? 뭐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저 순전히는 뭐 하더라고. 여기는 암이 많다고. 마치 또 하나의 지붕이 된 듯 제천시 소왕면 입성리 지붕을 덮고 있는 시멘트 분진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입성리에서 시멘트로 인한 공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저 티끌의 먼지가 아닌 오늘도 그들의 일상을 무겁게 짓누르는 현실의 고통이자 건강이 살 권리를 위협하는 현실의 위험인데요. 그 사정에 어디 입성리 한 곳뿐일까? 2010년 국립환경과학원이 시멘트 공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건강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단양 제천 지역 주민 2,262명 중 시멘트 분진으로 인한 진폐증, 만성 폐질환인 COPD 환자가 무려 239명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탄광에서 탄가루를 마시며 일했던 광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었기에 이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피해를 입은 이들은 지금껏 제대로 된 사과도 그리고 도움도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때 주민 60여 명이 피해 보상을 위한 소송을 진행했지만 법원은 인과관계를 입증 못했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법원은 그들의 병이 시멘트로 인해 생겼는지 모르겠다는데 우리의 정부는 그 문제를 인정하고 주민들에게 매년 검진 서비스와 약을 제공하며 무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시멘트로 인한 피해자가 있기도 또 없기도 한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멘트세는 이렇게 이상한 상황에 놓여 있는 주민들을 돕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의 피해 저감을 위해 그 논의가 시작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시멘트 업계는 최근 여전히 그 시멘트세는 싫고 대신 현재 내는 지역 상생 지원금을 더 늘려내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매년 5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피하려는 울며 겨자 먹기식 고육책이 아닌 진정 시멘트 업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이라면 시멘트세가 통과되든 되지 않든 이번 지역에서 뜨겁게 제기됐던 시멘트세에 대한 목소리를 시멘트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과 지역을 이해하고 또 적극적 움직임으로 함께하는 그 실천과 노력의 시작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